넷플릭스의 성인물 일본이 한참 논란이었습니다. 성적 수위가 높고 모자이크 처리 없이 성인용품을 등장시키고 AV 산업을 지나치게 미화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글쎄요, 성인인 제 입장에서는 딱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오히려 신동엽의 프로그램 하차욕을 보면서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거나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구나 싶었습니다. 이미 19금 프로그램이라고 시청 연령을 제한했고 이야기 수위도 생각보다 낮았거든요. MC들도 발언을 좀 조심하는 게 보였고요. 성인 MC가 이 정도 진행도 못하는지, 또 시청자들이 이 정도 프로그램도 보면 안 된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지 궁금합니다. 미디어들도 같은 기사를 내고 있는데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 언론은 기레기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어요. 보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대신 나서서 정서에 좋다, 나쁘다, 일본 성문화를 미화한다, AV를 찬양한다며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대중들이 어리석어서 자신들이 대신 판단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이 프로그램을 보는 성인들은 대신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히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문제라는 경우가 단 하나도 없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문제를 삼는다는 건지, 꼭 또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통계자료나 제대로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유튜버나 또 아프리카 TV는 안 보나 봐요. 그쪽이 훨씬 심각하고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이나 방송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왜 정치인들이나 기득권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혹은 사망한 여자 탤런트가 권력층의 성폭행, 성착취 폭로를 했을 때에는 아닥하고 조용했습니까? 당시에 국민들이 심층 취재를 하라고 난리를 쳤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비굴하게 납작 엎드려서 입 다물고 있었잖아요. 자신들이 어울려야 하고 광고도 받아야 하고 떡고물도 주는 사람들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강한 자에겐 한없이 비굴하고 약한 자에겐 강하려는 기레기다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편은 현직 AV 여배우들과의 인터뷰가 핵심이었습니다. 일본의 성문화하면 반사적으로 AV가 떠오를 정도로 산업 규모가 엄청나죠. 관련 산업을 포함하면 몇 조 원 규모의 1년에 제작되는 신작만 2만 편이라고 하니까요. 성인 남성 시청자라면 대부분 다 알고 있을 AV 여배우들인 오우라 유나, 아이자와 미나미, 또 하마자키 마오가 출연했는데 하마자키 마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영화 상류사회에서 배우 한재문과 수위 높은 배드신을 선보이기도 했죠. 저도 갑자기 그 장면에서 등장한 마오를 보면서 야,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개봉 영화에서 농도 짙은 배드신이 필요하다고 감독이 생각할 경우에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포르노 배우를 대역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3대 황제인 칼리굴라를 다룬 영화 칼리굴라는 포르노 등급인 X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펜트하우스 소속 포르노 배우들이 대거 등장해서 노골적인 성애 장면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1979년 개봉 당시 미국 내에서도 상영 금지 처분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신동엽이 아이자와 미나미에게 수입은 어느 정도냐고 질문하자 사고 싶은 명품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번다고 합니다. 또 작업 환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기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고 남배우가 멋대로 부는 일은 없다며 본인 의지로 AV 배우가 되었다고 밝히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일부 언론은 AV를 미화한다, 또 AV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찬양을 한다고 씹어대고 있는 중인데요. 스포츠든 혹은 연예 부분이든 심지어 일반 직장인 사이에서도 특정 분야의 탑 랭크들이 얼마를 버는지는 궁금한 사항 1순위예요. 제가 아마 신동엽이어도 가장 먼저 했을 질문입니다. 해외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의 재산 혹은 수입을 다루는 유튜브 영상 조회수를 살펴보십시오. 기본이 수십만이고 수백만 회를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 생각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AV 여배우에게 이 직업에 종사하게 된 계기와 이유를 물어보는 것 역시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인터뷰한 여배우들은 똑같은 질문을 지금까지 수백 번 받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대중의 관심사를 헤아리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겠죠. AV 업계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MC들이 이들 이야기에 반론을 하지 않았다는 걸 문제 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프로는 추정 60분이나 혹은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진지한 시사 프로가 아닙니다. 설사 그런 질문을 했다고 쳐도 그 자리에서 여배우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만족할까요? 인권 유린 문제가 일부 있는데 죄송하다 혹은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걸까요? 출연진들은 그런 대답을 할 입장도 아니고 또 본인들의 경험에 한정해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라는 걸 감안해야죠. 자, 예를 들어서 송강호나 설경호 같은 배우가 제이레노쇼에 나가서 인터뷰를 한다면 수입이 얼만가, 또 작업 환경은 어떤가, 영화배우가 된 계기를 묻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한국영화계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나 또 연장 근무 수당 없이 작업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받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비난하기 전에 한번 세 가지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프로그램은 성인 대상 프로그램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성인이 포르노를 보든 AV를 보든 너나 잘하라는 거죠.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다면 사실 일본 노동자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국내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도 처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부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이 프로그램은 예능이라는 점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능의 시사 다큐의 성격을 기대하는 건 프로그램을 만들지 말라는 소리죠. 만약에 본인이 이 프로그램 PD였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답이 나올 겁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성에 대한 생각이나 또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아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꼰대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꼰대에 속하지만 내가 싫다고 문화가 바뀌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한 세대 전에는 결혼 전에 미혼 남녀가 같이 자는 건 금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생 연인들이 모텔에 가는 것도 흔하고 함께 해외여행을 며칠씩 떠나는 것도 흔합니다. 젊은 커플들이 사귀다가 동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요새 애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 해봐야 먹힐까요? 아마도 시대착오적인 꼰대 같은 소리만 듣고 말 겁니다. 성에 대해서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고 좀 가볍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연출자인 정유민 PD는 언론에서 AV 산업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했고 또 AV 여배우가 AV 영상은 판타지라는 사실을 직접 이야기함으로써 실체를 다루고자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동 연출자인 김인식 PD 역시 이 프로그램이 사회적 문제까지 다룰 수 없다는 걸 시청자들도 알 것이라고 생각했고 시청자들이 AV와 불법 촬영물 또 리벤지 포르노를 구분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연출자로서 성인 시청자들에게 기대할 만한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표현 수위가 생각보다 낮아서 좀 싱거운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이미 다 아는 거 아냐 싶었거든요. 예능이라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를 좀 더 깊이 파고들었어야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